격자는 부분 순서 집합 포셋 중에서 특별한 특징을 갖는 그런 포셋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포셋의 어떠한 두 원소 A, B에 대해서 한 개의 최소 상환과 한 개의 최대 하한이 존재할 때 그 포셋을 격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 하세 그래프의 포셋을 보게 되면은 어떤 두 원소를 잡든지 간에 단 한 개의 최소 상환과 한 개의 최대 하한만 존재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잡든지 간에 한 개의 상한과 한 개의 하한만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잡아보면은 최소 상한은 F고 최대 하한은 E가 되겠죠. 요거를 잡으면은 최소 상한은 B고 최대 하한은 A가 되겠죠. 만약에 CD를 잡아보면은 이 경우에는 최소 상한이 E죠. 최대 하한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잡더라도 한 개의 최소 상한하고 한 개의 최대 하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격자가 되는 거죠. 이 하세 그래프의 부분 순서 집합 포셋을 보게 되면은 연결선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연결선 상에서 어떤 두 개를 잡든지 간에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은 한 개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EB를 잡든지 CD를 잡든지 EB 경우를 보면은 최소 상한은 F죠. 그 다음에 최대 하한은 A가 되죠. CD 경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떤 두 개의 원소를 잡든지 간에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이 한 개 존재하는 격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 마찬가지죠. 연결선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연결선 상에 어떤 두 개를 잡든지 간에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은 한 개만 존재하겠고 지금 CB를 보면은 이건 요 연결선 상에 있는 거니까 최소 상한은 F고 최대 하한은 A가 되죠. CD를 잡으면은 요거는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최소 상한은 F가 되겠고 최대 하한은 A가 되겠죠. 그래서 격자예요. 근데 이러한 포셋, 부분 순서 관계 집합을 보게 되면은 CD를 잡아보면은 최대 하한은 A 하나지만은 최소 상한은 B도 되고 E도 되죠. B하고 E 사이에서는 어느 게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돼요. 그래서 최소 상한은 한 개가 존재하지를 않죠. B2를 보면은 최대 하한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격자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포셋을 보게 되면은 요 세 개는 격자예요. 근데 요거는 격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선이 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격자가 되질 않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요거는 포셋이에요. 부분 순서 관계가 존재하죠. 요걸 하세 그래프로 그리면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요건 당장 눈에 띄는 게 3하고 5를 잡게 되면은 최소 상한이 존재하지를 않죠. 4하고 6을 잡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격자가 아니에요. 근데 1, 2, 4, 8, 16 요거는 하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거는 동일한 연결선 상에 모든 것들이 놓여지니까 어느 두 개를 잡든지 간에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은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4, 6, 5 이런 식으로 퍼져가게 되면은 격자가 되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 이상 연결 없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격자가 되질 않는구나. 왜 이걸 격자라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되는데 집합 ABC가 있고 이 집합에 요거 멱집합이에요. 멱집합 하면은 이게 순 우리말 같이 생각되는데 요 한자 멱이에요. 이 멱집합은 뭐냐 하면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멱집합이죠. ABC라고 하는 집합의 멱집합은 ABC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있겠고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AB가 부분집합이죠. BC가 부분집합이고 AC가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ABC 전부 포함된 것이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ABC의 멱집합은 이러한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멱집합이 돼요. 자, 이 멱집합에서의 부분집합 관계는 앞에서도 우리가 부분집합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부분 순서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순서 관계를 하세 도표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여기 공집합을 중심으로 이쪽에 A, 이쪽에 B, 그 다음에 이쪽을 C, 요거 3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Y, G축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쪽에는 A하고 C가 들어가고 이쪽은 B, C, 그 다음에 이쪽은 A, B, 그 다음에 이건 A, B, C 포함한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놓여져서 그 관계를 연결선으로 연결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거 3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육면체 모양이 되게 되죠. 이걸 2차원 평면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요 A, A, B, B, 요 공집합 요 4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깥에 놓고 그려서 연결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죠. 3차원으로 그린 그림을 2차원 평면으로 펼쳤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원소 2개를 잡든지 간에 요거를 잡든지 요거하고 요거를 잡든지 뭐 어떤 걸 잡든지 간에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은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름을 격자라고 붙였는지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격자 모양 안에 우리가 격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바둑판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세 그래프가 그려지는 포셋을 우리가 격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집합의 원소들은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이 단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포셋, 부분 순서 집합이 정보 이론이나 그에 많이 응용이 되는 모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서 위상정렬을 생각해 봅시다. 위상정렬은 이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그래요. 이 토폴로지를 위상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소팅. 이 위상하고 이 지오메트리 기하하고 이제 약간 서로 연관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위상 정렬은 어떤 정렬이냐? 이게 정렬이죠. 정렬인데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집합 A에서 이 하세도표의 부분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럴 때, 그럼 요거 전체를 소팅한다 그럴 때 12하고 18은 순서관계가 없으니까 어느 것이 먼저 나오든지 상관이 없죠. 이 순서관계가 없으니까 2하고 3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팅을 할 때 1, 2, 3, 6, 12, 18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은 2, 3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은 2, 3 뒤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2, 18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분 순서 관계는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순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1, 3, 2, 6, 18, 12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부분 순서 관계는 순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순서 관계를 만족하면서 전체적인 정렬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이 위상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부분 순서 관계는 준수를 하면서 지키면서 전체 정렬하는 것을 위상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위상 정렬의 예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할 때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럼 이 과목들 간에는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수 과목이 있어요. 먼저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할 때 수강하는 순서를 정렬을 해보면은, 자, 이산수학 듣고, 시언어 듣고, 자료구조 듣고, 디지털 논리 회로 듣고, 알고리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시언어 듣고, 이산수학 듣고, 자료구조 듣고, 알고리즘 듣고, 디지털 논리 회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순서로 또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요 과목들 간의 순서 관계가 있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이
요 부분 순서관계가 성립하는 이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때 전체 정렬을 하는 거죠. 그때 꼭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부분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과목들 간에는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키면서 과목을 듣는 것, 과목을 듣는 순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위상정렬이 되는 거죠. 이 위상정렬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돼요. 어떤 집합이 있으면 포셋이죠. 이 포셋에서 제일 먼저 이 극소원소를 찾아가지고 극소원소를 뽑아요. 그리고 그걸 지하고 나서 또 극소원소를 찾고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소원소가 선택된 그 순서가 결국 위상정렬한 결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상정렬의 흔히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어떤 단위 작업들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작업을 끝내고 그 다음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결국 모든 작업들이 끝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들 사이에서는 선후관계가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끝나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관계가 있는 작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은 다른 작업이 끝나지 않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부분 순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8개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들 간에는 이런 하수의 도표로 보여주는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작업들을 완수해야 되느냐? 바로 위상 정렬을 하는 거죠. 그 위상 정렬을 한번 해보면은 앞에 요 알고리즘대로 위상 정렬을 해보면은 이 전체 포셋에서 계속 극소원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극소원소를. 그리고 찾은 거는 이 포셋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극소원소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극소원소가 A, B, C 3개가 있죠. B, C 3개가 극소원소예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왜냐하면 A, B, C 간에는 서로 순서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A, B, C니까 A를 선택합시다. 그러면은 극소원소 A를 선택하고 나면은 나머지 작업들은 이런 순서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그 다음에 B나 C 중에서 뭐 C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C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런 순서 관계가 남게 되죠. 그럼 여기서 극소 관계는 B밖에 없죠. B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하고 E가 극소인데 D를 선택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G, F 해서 나머지 H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한 극소원소를 쭉 나열하게 되면은 A, C, B, D, E, F, G, F, H가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작업들 간의 부분 순서 관계를 준수하면서 이 전체 작업들을 정렬한 거죠.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이게 위상 정렬이 되는 거예요.